안녕하세요. 다음 세션은 아마존의 다양한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아마존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도 한국 브랜드 열풍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각 국가별 매니저분들을 모시고 아마존의 또 다른 마켓플레이스 확장 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일본, 유럽, 인도, 싱가포르 각 지역을 대표하고 계신 매니저분들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각자 본인이 담당하고 계신 마켓플레이스와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또다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기회의 땅, 일본 마켓플레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전상훈 매니저입니다. 네, 저는 아마존에서 가장 최근에 오픈한 마켓플레이스 중 하나인 아마존 싱가포르를 담당하고 있는 김요은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네, 2021년부터 아마존 코리아에서 지원을 시작한 인도 마켓플레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고동현 매니저입니다. 네. 그럼 저도 봉줄. 네, 안녕하세요. 아마존에서 가장 많은 국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인 유럽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배서연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4가지 국가를 담당하고 계시는 매니저분들께서 자리해 주셨어요. 사실 아마존은 미국만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셀러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해요.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는 이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 아마존만 잘 된다는 거에 동의하시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숫자로 저희 아마존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아마존은 현재 20여 개 국가에서 27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185개국의 소비자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문된 제품들은 180여 개의 주문센터에서 84만 명의 직원들과 20만 대의 로봇의 도움을 받아 항공, 전기트럭, 드론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 세계 고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에서 제품과 내 브랜드를 런칭한다는 것은 곧 전 세계의 3억 명 이상의 구매자와의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인 1억 5천만 명은 아마존으로부터 더 빠르고 앞선 서비스를 원하는 프라임 회원입니다. 아울러 아마존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개인만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수백만의 기업과 대학교, 정부기관 등 다양한 B2B 고객도 있음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마존은 전 세계의 마켓플레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 마켓플레이스들은 위치와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매니저분들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마켓플레이스는 가깝고도 먼 기회의 땅, 일본입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자, 일본에서 연간 판매되는 매출액은 총 160억 달러로 최근 환율 기준 약 19조 원에 달하는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일본 마켓플레이스인 것 같네요. 그러면 혹시 방문자 수 기준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존에 월 방문하시는 우리 고객들은 한 5,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재팬 같은 경우는 일본 내 이커머스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은 고객들이 구매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를 통해서 입점한 다양한 한국 브랜드들, 특히 K뷰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성장을 하는 그런 마켓플레이스입니다. 한국 화장품, 한국 드라마와 같은 다양한 키워드들이 현재 아마존 재팬 내에서의 탑 랭킹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뿐만이 아니라 또 핫한 마켓플레이스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마켓플레이스는 어딜까요? 네, 유럽 담당자분 계시지만 네, 제가 또 핫한 거에선 빠질 수 없으니까 네. 제가 그 핫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상훈 매니저님께서 일본에 대해서 엄청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반대로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유럽의 경우에는 인구만 5억 명을 보유하고 있는 큰 시장이고요. 그곳에서 아마존은 이제 일찍이 들어가서 물류, FBA를 잘 구축해 놓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외에도 이제 네덜란드, 스웨덴, 폴란드를 추가로 확장해서 아마존을 통해 유럽에 진출한다라는 것은 26개국에 또 입점할 수 있다는 기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5개의 마켓플레이스의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연간 온라인 구매액은 EU 전체 80%를 넘어설 정도로 많습니다. 오, 어메이징하죠? 어메이징하네요. 네. 정확한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맞춰보시겠어요? 네, 오징어 게임의 상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276조 원의 EU 전체 온라인 구매액 중 226조 원의 규모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영혼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시장 이외에도 아마존은 호주, 인도, 싱가폴, 중동, 네덜란드 등 새로운 마켓플레이스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 싱가폴과 인도에 중점적으로 주안을 두고 한국 셀러분들의 진출을 도와드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아직 인도나 싱가폴 또는 일본, 유럽에도 진출하지 않으신 한국 셀러분들이시라면 망설임 없이 저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이렇게 많은 국가에도 판매할 수 있다니.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 확장을 통한 기회가 엄청나네요. 가까운 일본에서부터 2억 명 이상의 규모를 가진 유럽, 그리고 인도와 싱가포르까지. 그렇다면 각 국가별로 주목할 만한 트렌드를 짚어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혹시 일본어 하실 줄 아시나요? 아리가또. 네, 저도 그 정도가 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본어를 하지 못하시는 우리 한국 셀러분들이라도 저희 아마존 코리아를 통해서 다양한 언어 번역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점하신 한국의 여러 K-뷰티 브랜드들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여행이 힘들어지면서 일본 고객들의 수요가 점차 이커머스로 넘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의 규모는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다양한 한국 브랜드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고이. 특히나 미국 아마존을 성공적으로 입점하신 브랜드들이 일본으로 확대를 많이 하시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언어적인 어려움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 또한 키워드 광고나 머천다이징과 같은 그런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쉽게 일본을 시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 번역부터 머천다이징 지원까지 생각보다 지원받을 수 있는 영역이 진짜 큰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 next level. 이거지? 네, 다음 유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저희 이제 유럽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유럽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억 인구의 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아마존은 유통 채널 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또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26개국의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유럽에 진출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 시장에서는 이커머스가 성장하였죠. 사실 이커머스는 모든 시장에서 성장하였지만 특히 유럽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정체되어 있을 것 같고 되게 많이 이미 성장했을 것 같은 유럽 같은 시장에서도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35%가 증가하였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네. 가실까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이 그러셨고요. 유럽 이커머스 시장이 이래서 각광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이제 트렌드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전에 소비자들이 이제 마트에서 대부분의 식품을 구매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FMCG에서도 이제 식품 카테고리로 많이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변화된 온라인 이제 구매 형태에서 식품 구매가 보여지면서 특히 영국이랑 독일에서는 식품의 구매가 15% 정도 또 성장을 했습니다. 또 이런 그 소비자의 니즈는 아마존 유럽 마켓플레이스에서도 보여졌는데요. 해당 카테고리가 전년 대비 약 4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이에 따라 그로서리라는 탭이 별도로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식품 카테고리에서는 어떠한 제품이 잘 되는지 봤더니 저희 장기 보존이 가능한 식품이 이제 선호되는 추세를 보여주었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에 따라 저희 상우님이 즐겨 드실 것 같은 라면, 네, 사랑합니다. 네, 김 그리고 뭐 고추장 등의 제품이 탑 랭킹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된 구매 형태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 한국 셀러분들에게는 더욱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인구 파워하면 못지않은 시장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도죠. 그러면 인도에서 보이는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인구 파워하면 인도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인도의 현재 인구는 약 한 13.5억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세계 6위에 랭크될 정도로 굉장한 경제 대국인데요. 특히 이 많은 인구 중에서 64% 정도가 인터넷에 친숙한 15세에서 34세의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인구 분포에 힘입어서 인도 내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13억? 젊은 층이 많으니까 꽤 많지 않을까요? 약 7억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을 하고 계시고 또 이 많은 인터넷 사용률에 힘입어서 2019년 기준 이커머스 매출액 증가율이 세계 2위에 랭크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 브랜드 자산 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자상거래 규모가 약 300억 달러 수준으로 2025년까지 연평균 약 2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 인도에는 평균 1.2억 명이 넘는 월 활성 사용자가 있습니다. 인도 유명 잡지 비즈니스 투데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아마존이 인도 내에서 신뢰받는 이커머스 사이트 1위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어디서든 1위를 하는군요. 그럼요. 야, 대단하다. 대단한 회사입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아마존은 인도 내 모바일, PC 방문량 1위, 그리고 사이트 내 체류 시간 또한 인도 내 타 사이트 대비 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2020년 초에 제프 베조스 전 회장님께서 직접 인도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할 정도로 인도는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는 물론 아마존에서도 매우 주시하고 있는 마켓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짧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젊은 층의 인구 비중이 높은 만큼 뭐가 인기가 많을까요? 인도에서는 전자기기 제품군 그리고 의류 제품군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 약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젊은 인구층에 힘입어서 그리고 전자기기 보급률이 높아지는 것에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전자기기 그리고 가전 등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인도 하면 생각나는 거 발리우드 생각나시죠? 네. 발리우드 생각나시죠? 네, 인도는 축제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종교와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고 인구가 많은 만큼 축제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종교, 문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축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하나 알아요. 뭐 아시죠? 디왈리. 디왈리,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제일 큰 축제입니다. 네, 홀리나 디왈리 같은 큰 축제는 전국적으로 1, 2주간의 축제 기간을 가지고 또 해당 축제 기간에 많은 프로모션을 하고 축제 기간 중에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거의 평소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 시장이 지금 절대적 규모로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 아직 작을 수가 있지만 이번 기회에 유례 없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함께 하신다면 성장도 같이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 파워만큼이나 다양한 파워를 갖춘 시장 인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작지만 강한 국가 또 있죠. 싱가포르가 있는데요. 싱가포르라는 국가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싱가포르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 싱가포르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 가봤어요. 에그타르트 맛있습니다. 여행하기 정말 좋죠. 아마 한국에서도 지리적으로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고 문화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동남아시아에 있는 싱가포르라는 국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친숙하실 것입니다. 네, 특히 한류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이색적인 관광지로 각광받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인접해 있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전체의 무역 그리고 금융 허브라고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드릴 점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인 15%를 자랑하는 만큼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이 많이 해 있는 곳이고 2020년 월드뱅크에서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가 가장 용이한 국가 2위로 뽑힐 만큼 활발한 경제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가에서 되게 중요한 점인데요. 네. 인당 GDP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유럽이 한 4만 불, 5만 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엄청 높은 네. 거잖아요. 그것보다 높다면 인구 수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1인당 GDP가 2020년 기준으로 약 9만 불 이상일 정도로 다 부자네요. 네, 높은 구매력을 자랑하고 진짜 있는 부자다. 네, 부럽다.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터넷 보급률도 90%를 넘어가고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실제 구매자 비율도 2019년에 이미 70%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시장입니다. 또 한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소비자의 60%가 매달 적어도 한 번 이상 온라인 쇼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돈이 네, 많으니까. 그렇죠. 소비를 해야죠. 네. 그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계 전문 리서치 회사인 스태티스카라는 곳의 통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시장이 2015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예상이 16% 이상일 정도로 매년 두 자릿수로 꾸준히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전자상거래 시장이 계속 커질 예상입니다. 이렇게 활발한 전자상거래 시장 그리고 온라인 소비자들을 배경으로 싱가포르에 아마존이 진출을 했고 무엇보다 앞으로 더 커질 예정인 거대한 동남아시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아마존이 처음으로 진출한 국가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오.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설문에서 싱가포르 소비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온라인 쇼핑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결과로 소비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꼽았던 것이 바로 배송이었습니다. 배송 용이성을 굉장히 중시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싱가포르 역시 프라임 고객들을 타겟으로 해서 FBA 서비스와 같이 런칭이 되었고 이 FBA 서비스를 통해서 프라임 고객들에게 무료 2길 배송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런 배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이미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 이길 배송도 엄청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싱가포르 내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스피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아마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칭이 된 지 갓 2년 정도 되었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월 방문자 수 유입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이상 증가를 하였고요. 네, 와. 그리고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싱가포르 전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애플 스토어 다운로드 건수는 3위를 차지하는 등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브랜드가 2년 만에 싱가포르에서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인덱스에는 또 3위에 올랐습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 1을 찍은 숫자는 GDP 말고는 없을 수 있겠지만, 네, 앞으로 그만큼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신생 시장이니만큼 성숙된 마켓 대비해서는 아직 경쟁이 조금 덜 치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선점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싱가포르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네요. 역시 아마존은 전 세계 공통으로 통하는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가별로 각양각색의 다양한 트렌드가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 브랜드는 어떠한 마켓플레이스든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것이겠군요. 그렇다면 각 마켓플레이스로 진출할 때 특히 한국 셀러분들이 어려워하셨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일본부터 이번에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마존 셀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 지역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일본으로 한번 FBA를 보내보려고 하니까 이게 좀 미국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부분들을 우리 셀러분들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에 배송을 하시려면 일본 내에 어떤 수입자라든지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 인증과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 한국 셀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의 외부 사업자들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제가 쓰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 네, 저희 한국 셀러분들께 또 다양한 혜택을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코트라 같은 또 정보기관들과 이제 또 협업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한국 셀러분들이 가장 중요하시게 생각하는 것들. 바로 행사 참여, 그리고 딜, 이벤트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 이제 한국의 브랜드들이 이런 머천다이징과 관련해서 더 많은 기회로 참여하실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신다면 이러한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언어 번역 지원부터 그리고 각종 코트라와의 정보 사업 지원까지 엄청 폭이 넓은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럼 유럽에서도 특별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뭐 일본, 뭐 인도 할 거 없이 아마존에서는 다양한 마켓플레이스별로 다 다른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셀러분들을 만나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면 유럽을 도전하려다가 안 하게 되시는 이유가 이제 VAT라는 점에서 발목을 많이 잡히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유럽을 아직도 못했어요. 이런 네. 희소식이 있습니다. 뭔가요? 네, 이제 유럽의 경우 이제 VAT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부가가치세라는 부분인데 이 VAT라는 서비스를 원래는 다 외부 사업자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됐고 셀러들이 다 일일이 월별 뭐 분기별로 이렇게 파일링을 하는 그런 악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근데 아마존에서 이러한 허들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VAT라는 시스템을 아마존 안으로 내재화해서 되게 저희가 인증받은 글로벌 세무 기업하고 제휴를 해서 VAT 서비스 온 아마존이라는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그냥 셀러 센트럴에 들어가서 클릭 몇 번만으로 원하는 국가 딱딱딱 선택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또 가장 좋은 점은 예전에는 연간 납부로 뭐 연 $400 이상을 납부를 하셨다면 이제는 월별 납부 방식으로 조금 셀러분에게 부담도 적어지고 그래서 이제 4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전에는 큰 장벽이었던 부분이 셀러분들한테 많이 해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유럽이 이제 영국과 같은 이제 미국이랑 비슷한 문화를 다 이제 흡수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행사하실 때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이런 행사들 같이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마켓입니다. 혹시 제가 유럽을 하게 되면 전담 매니저로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그럼요. 2초 멈추셨는데. 순간 진짜 마음이 나올 뻔했어요. 네, 그럼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VAT가 사실 셀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럽의 진입 장벽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VAT 온 아마존. 이걸 시청하시는 셀러분들이시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인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그거는 무엇일까요? 네. 인도도 진짜 많은 분들께서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 하시고, 미지의 시장이다, 기회의 땅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셔서 시도를 하셨었는데, 다들 이제 고개를 좀 절레절레 내려주시면서, 그러니까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와 함께 한다면 알리스 웰입니다. 우선은 인도는 다른 마켓플레이스와 다르게 셀러분들께서 이제 채택하시는 배송 방식에 따라서 별도의 계정을 좀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고, 또 이제 다른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이제 하나의 계정으로 모든 배송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었었는데요. 인도는 가입을 좀 시작하실 때부터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뭐 FBA로 하실지, FBM으로 하실지 그런 것들을 좀 정하신 다음에 입점을 하셔야 되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인도에서 제일 복잡한 뭐 세금 규제, 통관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서 뭐 Goods and Services Tax, GST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통관을 너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외부 사업자 파트너인 인도 내 서비스 파트너 ISP라는 업체를 통해서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존의 외부 사업자인 인도 내 파트너사 ISP를 통해서 수입이랑 통관을 진행을 하시게 되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사들이 또 컨설팅도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 컨설팅을 통해서 인도 내에서 판매 활동 그리고 세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신 상황입니다. 그 이용료로 판매 대금의 일부 금액을 외부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마켓플레이스와 가입 시작 시부터 약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셀러분들께서 이제 처음에 인도 시장을 진출하실 때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 저희가 지원을 시작한 지 초기 단계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존 담당 매니저분들이 셀러분들께 밀착을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도 현지에서 도움을 주는 ISP 파트너사도 있기 때문에 현지 사정 전문가들이랑 함께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아마존 인도 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한국 셀러분들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아마존 인도에 입점을 하시게 되면 프로페셔널 계정 유지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덧붙여서 입점을 완료를 하셨을 때 오히려 일부 마케팅을 도울 수 있도록 마케팅 비용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행사 참여 같은 것도 굉장히 한국 셀러분들 더 모셔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대놓고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엄청나게 한국 셀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부분들 다 알리스 웰이죠? 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이 입점의 적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우님 인도부터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저는 인도부터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들어보시죠. 과연 알겠어요. 인도가 나은 선택일지. 하나의 선택지가 더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할게요. 걸로 하시죠. 온갖 갖가지 혜택이 숨어 있는 인도의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남은 하나의 마켓플레이스 싱가포르에도 다양한 혜택이 셀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요원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존 싱가포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확장하실 때 허들이 다른 곳 대비해서 조금 더 낮게 느껴지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기존의 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이미 가입을 해보셨다면 거의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이때 가상 계좌만 싱가포르 달러로 오픈하셔서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싱가포르의 공용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미국을 하고 있으면 싱가포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국을 진행하셨던 분들이 신규 마켓플레이스를 고민하실 때 잘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두 판매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에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등록 및 가입 및 판매가 모두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상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마존의 이런 미국 이외의 다른 마켓플레이스들, 여기 나와 있는 유럽, 인도, 싱가포르, 일본 모두가 약간 배송 관련된 부분에서 셀러분들이 조금 허들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즉, 수입 대행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지 FBA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 역시 저희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에서 많은 서비스 사업자들과 이미 이야기를 해둔 상황이고, 많은 소개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작지만 강한 나라네요. 정말 많이 고민이 돼서 저는 한꺼번에 그냥 다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일본 먼저 하십시오. 네, 저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요. FBA로 특히 처음 입고되는 신규 제품들인 경우에 아마존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FBA 수수료 혜택을 또 주고 있습니다. 와. 네, FBA New Selection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니까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너무 많아요. 너무 장점이 많아요. 작지만 강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되었든 동남아시아 시장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의 특성을 생각하셔야 할 텐데,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은 굉장히 쇼핑 시즌, 할인 행사, 프로모션에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셀러분들이 아마존 싱가포르에 입점을 하시게 된다면 다양한 쇼핑 행사 그리고 프로모션들에 대해서 알고 계획을 미리 세우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일례로 작년에 처음으로 진행이 되었던 1회 아마존 싱가포르 프라임데이 같은 경우에는 참여했던 셀러들이 평시 대비해서 최대 10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그런 성과를 보이기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회가 되면 참여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또 싱가포르에서는 오픈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모든 종류의 할인 행사 그리고 쿠폰 등을 이용을 하실 때 참가비가 현재는 모두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실 종료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을 때 어서 입점을 하셔서 혜택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눈치 게임 같은 건가요? 빨리 오시면. 모든 마켓플레이스 다 똑같습니다. 네, 매니저님들께서 소개해주신 대로 각 마켓플레이스별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각종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이 다양하게 있으니 판매 국가 확장을 고려하고 계신 셀러분들이시라면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시장 진출에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여러분 셀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각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베스트셀링 제품이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있다 하시면 마지막으로 마음껏 자랑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한번 유럽부터 가볼까요? 저희는 너무 많아서 이번엔 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사실 너무 많고, 지금도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계시는 셀러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뭐 한 가지 케이스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2020년에 유럽에 입점하신 셀러분 중에, 방향제 셀러가 있으세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방향제로 잘 알려져 있는 한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는 유럽 5개국에 입점해서 지금 연간 약 80만 달러의 매출을 내는 셀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 해당 브랜드는 이미 미국에서도 사실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우수한 매출을 내고 있었는데 어느 시장으로 먼저 확장을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도 나라가 제일 많은 유럽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네, 유럽으로 진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아는 그 브랜드인가요? 아실 수도 있어요. 네, 다 아실 만한 브랜드입니다. 일본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싱가포르도 네, TMI. 네, 해당 브랜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럽은 26개의 국가가 있지만 팬 유러피안 FBA, 즉 유럽을 다 커버를 하는 FBA죠. 이 팬 유러피안 FBA를 이용을 하셔서 미국과 같이 한 곳의 창고만 관리하여도 20개국 이상의 국가에 판매가 가능하다는 편의성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유럽에도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었지만 성장할 수 있었던 차별점은 유럽 시장을 타겟으로 한 저가 제품 라인을 또 선보이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VAT 온 아마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VAT 온 아마존을 아주 적극 활용하셔서 성공 사례로 만들어내신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혹시 다른 마켓플레이스에서도 저희가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한 성공 사례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혹시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조금 더 연식이 된 마켓플레이스와는 연식이라니요? 네. 마켓플레이스와 상황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음. 인도랑 조금 비슷할 수 있을 텐데요. 오픈이 된 지 이제 겨우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한국 셀러분들이 미국만큼 많이 입점해 계시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공 사례가 더 많이 기대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신규 시장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용감하게 초기에 진입하셔서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계신 판매자분들이 계십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19년 말에 입점하신 폰 액세서리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브랜드의 경우에 카테고리 베스트셀러 탑 10 안에 3개 이상의 제품이 포함될 정도로 성장을 하였고 2020년에 입점하셨던 디퓨저 브랜드 아까 아마 말씀하셨던 그 브랜드인 것 같은데요. 그 브랜드 역시 현재 해당 카테고리 내 베스트셀러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입점했던 의류 브랜드의 경우에 6월에 진행이 되었던 프라임데이 때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참여비가 면제되는 그 딜에 참여를 하였고 그리고 참여 제품 중에 하나가 한때 아마존 싱가포르 전체 패션 카테고리의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성과를 이뤄내기도 하였습니다. 전체 패션 카테고리에서 1등이에요? 네. 와, 대단하다. 역시 한류네. 약간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도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의 패션을 리딩하는 한국 브랜드인 거잖아요. 이런 한국 셀러분들의 다 똑같은 옷 입고 계신 거 아니죠? 그래도 멋있겠는데요? 한국 셀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지금 현재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입점을 하셔서 앞으로 아마존 싱가포르와 함께 더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시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뒤지지 않는 마켓플레이스가 있죠. 그건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에 진입했던 여러 셀러들의 성공 사례 중에 여기 특별히 코멘트 해주실 만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자랑을 했습니다. 네, 일본 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들이 성공 사례를 만들어 냈었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가장 핫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K-뷰티의 인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류 콘텐츠가 굉장히 다변화된 수출 통로를 통해서 일본 고객들에게 알려지다 보니까 이외에 굉장히 여러 이제 한국 브랜드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22년도에도 저희 아마존 코리아에서
신규로 입점하시는 셀러분들과 그리고 현재 판매하고 계시는 전략 계정 셀러분들의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 일본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시작하시죠. 주인공은 사실 이런 일본의 성공 사례들을 보고 다른 마켓플레이스에도 도전을 해보고 싶은 성공 셀러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아직도 앞으로가 기대되는 시장이죠? 인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인도향 비즈니스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셨던 싱가포르와 같이 아직 한국 셀러분들께서 여타 마켓플레이스에 대비하여 많이 입점해 계시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역시 또 만들어갈 성공 사례가 더 많이 기대되는 시장입니다. 네, 새로이 지원하는 시장에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고 초기에 진입을 하셔서 안정적으로 판매하시는 셀러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휴대폰 액세서리, 뭐 전자기기, 각종 액세서리 제품들을 판매를 하시고 계신데 하나의 예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포토프린터 브랜드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인도에서 유통되는 제품들 대비 좀 가격이 비싸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 카테고리 내에서 베스트셀러 탑 25 안에 9개 이상의 제품이 포함될 정도로 크게 성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혹시 크게 성공한 그 네, 맞아요. 브랜드인가요? 바로 그 브랜드고요. 이제 뭐 가격이 좀 걱정이 된다라고 고민을 하시더라도 인도에도 충분히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를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혹시- 품질이 그렇죠. 또 네, 제품이 충분히 좋다면 충분히 잘 팔릴 수 있고 또 이제 혹시 내 가격이 좀 비싸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께도 이제 인도가 충분히 구매력이 있는 시장이라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그런 스페시픽한 케이스 말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축제 기간들에 대부분의 한국 셀러분들이 매출 성장 추세를 경험을 했었던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매니저들을 모시고 지금 각 국가별, 마켓플레이스별 엄청난 트렌드와 그리고 각종 프로모션 혜택, 그리고 저희가 지원 드리는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방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 새로운 마켓플레이스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일본, 유럽, 인도, 싱가포르의 각 국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는 유익한 세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